도대체 뭘 어떻게 한 거야? 시어머니가 서연을 노려보며 소리를 질렸습니다. 파혼 축하 잔치가 끝난 직후 모든 카드가 정지되자 책임을 떠넘기는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정말 모르겠어요. 오늘 오전까지도 멀쩡했는데. 서연이 당황하며 휴대전화를 확인했지만 이미 모든 것이 차단된 상태였습니다. 5분 전까지만 해도 새 식구 맞이한다며 웃음꽃이 피었던 그 집에서 이제 서연은 모든 것을 잃은 채 홀로 남겨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된 일이었다는 것을.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파혼 소식이 전해진 날 오후 시댁 거실은 예상과 다른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서연이 현관문을 열자마자 물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급하게 주문한 듯한 음식들이 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새 인연이 들어올 징조라잖아. 좋은 일인데 뭘 그래. 시어머니가 손님들에게 음료수를 따라주며 대답했습니다. 서연은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민석과의 파혼을 알리며 침통해하던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마치 축하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어서 와서 인사해. 시어머니가 서연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친척들과 이웃들이 벌써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파혼이 뭐 대수야. 더 좋은 사람 만날 거 아니야. 친척 아주머니 한 명이 서연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요즘 세상에 이혼도 흔한데. 다른 손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소보다 훨씬 밝은 표정으로 음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우리 서연이가 그동안 집안 살림 다 도맡아 했거든요. 카드 관리부터 생활비까지. 시어머니가 자랑스럽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서연은 지난 2년간 시댁의 모든 재정 관리를 맡아왔었습니다. 시어머니 명의의 카드들이 서연의 휴대전화에 연동되어 있었고 생활비 지출부터 공과금까지 모든 것을 서연이 처리했습니다. 그러게 요즘 며느리들이 다들 그러나? 손님 중 한 명이 궁금하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서연이가 워낙 꼼꼼해서. 시어머니가 서연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잔치 분위기가 한창 무르익어 갈 때였습니다. 서연의 휴대전화에 연달아 알림이 울렸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알림 소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서연이 휴대전화를 확인하자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카드 결제 승인 실패라는 메시지가 끝없이 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카드가 안 되네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가 안 돼? 시어머니가 음식을 나누어 주던 손을 멈췄습니다. 서연이 금융 앱에 접속을 시도했지만 로그인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전부 정지된 것 같아요. 서연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습니다. 그 순간 잔치 분위기는 급격히 가라앉았습니다. 손님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웅성거렸습니다. 아, 그럼 음식값은 어떻게 해? 한 손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이 개인 카드로 결제를 시도했지만 그것마저 막혔습니다.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서연아, 네가 뭘 잘못 건드린 거 아니야?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서연이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갑자기 왜 이래?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날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은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먼저 가볼게. 나중에 연락해. 어색한 작별 인사와 함께 잔치는 어수선하게 끝났습니다. 거실에는 서연과 시어머니만 남았습니다. 도대체 뭘 어떻게 한 거야? 시어머니가 서연을 노려보며 물었습니다. 정말 모르겠어요. 오늘 오전까지도 멀쩡했는데.
서연이 휴대전화를 이리저리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네가 관리하는 건데 네가 모르면 누가 알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때 시어머니의 휴대전화에 문자가 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문자를 확인한 후 표정이 더욱 차갑게 변했습니다. 당분간 내 방은 따로 쓰는 게 좋겠다. 네. 일이 정리될 때까지 안방 옆 작은 방에서 지내. 시어머니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서연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파혼보다 더 큰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도 민석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작은 방에 혼자 앉아 하루 종일 일어난 일들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평범했던 일상이 단 몇 시간 만에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이 눈을 뜨자마자 시어머니가 작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서연아, 나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어제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서연이 거실로 나가자 식탁 위에 여러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야? 시어머니가 서류들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서연이 가까이 가서 보니 지난 몇 달간의 카드 사용 내역이었습니다. 제가 정리해서 드린 가계부 아니에요? 정리를 이따위로 했어? 시어머니가 한 장을 들어 올리며 소리를 질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서연이 당황하며 서류를 들여다보았습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지출 내역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돈을 막 써놓고 카드가 정지되면 내 책임이야? 어머니, 이 모든 지출은 어머니께서 말씀해 주신 것들이에요. 서연이 억울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내가 언제 이렇게 쓰라고 했어? 시어머니가 테이블을 탁 치며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하나하나 다 확인하고 쓴 거예요. 확인은 무슨 확인이야? 네가 알아서 쓴 거잖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거세졌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이모, 안녕하세요. 민석의 사촌형인 재훈이 인사를 했습니다. 재훈아. 왔구나. 시어머니의 표정이 순식간에 밝아졌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분위기가. 재훈이 서연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이가 카드 관리를 엉망으로 해놨어.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전부 정지된 거예요? 재훈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이런 식으로 관리하면 은행에서 문제 삼을 수밖에. 시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연은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니, 은행에 가서 정확히 확인해 보면 안 될까요? 뭘 확인해? 네가 잘못한 게 뻔한데. 시어머니가 서연을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정확한 이유를 알아야. 이모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요. 재훈이 시어머니 편을 들었습니다. 재훈아, 네가 당분간 카드 관리 좀 도와줘. 네, 알겠습니다. 재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하죠? 일이 정리될 때까지 조용히 있어. 시어머니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민석 씨는 뭐라고 해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석이는 지금 정신없어. 네가 귀찮게 하지 마. 시어머니의 말에 서연의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그날 오후 서연은 혼자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카드 정지 사유를 확인하고 싶어요. 창구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신분증과 카드를 보여주세요. 직원이 서류를 확인한 후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카드 명의자가 아니시네요. 네, 그런데 제가 사용 권한을 받아서 관리하고 있었어요. 명의자의 요청으로 정지된 상태입니다. 직원의 말에 서연의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언제 요청하신 건가요? 어제 오전 11시경이네요. 서연은 그 시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파혼 소식을 들은 직후였습니다.
은행에서 나온 서연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연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서연아, 나야. 민석의 목소리였습니다. 민석아, 지금 어디야? 미안해. 갑자기 일이 생겨서. 민석의 목소리가 어색했습니다. 카드 정지일 알고 있었어? 서연이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그게 어머니께서 처리하신 거라. 왜 미리 말해주지 않았어? 상황이 복잡해서. 민석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지금 어디 있는 거야? 잠시 친구 집에 있어. 며칠 있다가 연락할게. 통화가 끊어진 후 서연은 길 한복판에서 멈춰 섰습니다.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시어머니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와? 은행 갔다 왔어요. 서연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뭐라고 하던? 명의자가 직접 정지 요청했다고 해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관리가 문제라는 거지. 시어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작은 방에서 뒤척이며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서연은 다시 은행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지난번에 왔던 분이시네요. 창구 직원이 서연을 알아보며 말했습니다. 네, 혹시 카드 정지 전에 다른 거래 내역도 확인할 수 있을까요? 명의자 동의서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직원이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연이 실망하며 돌아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잠시만요. 뒤에서 누군가 서연을 불렀습니다. 혹시 민석 씨와 관련된 분이신가요? 중년 남자가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는 이전에 민석 씨 거래를 담당했던 김대리입니다. 김대리가 명함을 건네며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서연이 인사를 했습니다. 실례지만 잠시 이야기할 시간 있으세요? 김대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행 근처 카페에서 둘은 마주 앉았습니다. 사실 민석 씨 계좌에 좀 이상한 점들이 있었어요. 김대리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이상한 점이요? 파혼 발표 훨씬 전부터 자금 정리가 시작됐었거든요. 김대리의 말에 서연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언제부터요? 한두 달 전부터요. 큰 금액들이 계속 이동하고 있었어요. 김대리가 주변을 둘러본 후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럼 파혼이 갑작스럽게 결정된 게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상한 게 김대리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뭐가 더 있어요? 민석 씨가 다른 곳에서 혼인신고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서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과요? 네, 제가 우연히 알게 됐는데. 김대리가 서연의 표정을 살피며 말했습니다. 언제부터 준비하신 건가요? 서연의 목소리가 잠겨 나왔습니다. 적어도 한 달 전부터는 된 것 같아요. 서연은 지난 한 달을 떠올려 봤습니다. 민석이 바쁘다며 만나는 횟수가 줄었던 때였습니다. 그럼 저는 완전히 속은 거네요. 서연이 자조적으로 웃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말씀드려도 되는 건지. 아니에요.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서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카페를 나온 서연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파혼도, 카드 정지도, 심지어 어제의 잔치까지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연은 민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민석의 목소리가 어색했습니다. 민석아, 만나자. 지금은 좀. 지금 당장 만나자. 서연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알겠어. 어디서 만날까? 1시간 후 동네 공원에서 둘은 마주 앉았습니다. 다른 사람 있어?
서연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민석이 눈을 피했습니다. 혼인신고 준비하고 있다며. 누가 그런 말을? 민석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언제부터였어? 서연이 민석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민석이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몇 개월 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이 있어. 서연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럼 나는 뭐였어? 너도 좋아했어.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해?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모든 걸 처리하겠다고 하셨어. 그래서 카드까지 정지시킨 거야? 그건 어머니가. 민석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너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거야? 서연이 비웃으며 물었습니다. 민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연락하지 마. 서연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석이 뒤에서 소리쳤지만 서연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서연은 시어머니와 마주쳤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시어머니가 의심스럽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민석 만나고 왔어요. 서연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뭐라고 하던? 다 말해줬어요. 진짜 이유 말이에요. 서연이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네가 뭘 안다고 그래? 충분히 알 것 같은데요. 서연의 목소리에 이전과는 다른 단호함이 실렸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서연의 짐을 정리하라고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짐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지막까지 차갑게 대했습니다. 후회하지 마. 시어머니가 현관문 앞에서 마지막으로 던진 말이었습니다. 서연은 대답하지 않고 집을 나왔습니다. 갈 곳이 마땅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과도 연락이 뜸해진 지 오래였고 가족들에게는 아직 상황을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전 직장 동료였던 미영이 생각났습니다. 미영아, 나야. 서연이. 서연아. 웬일이야? 오랜만이다. 미영의 목소리가 반갑게 들렸습니다. 혹시 지금 시간 있어? 만나서 이야기할 일이 있어. 그럼 어디서 만날까? 1시간 후 카페에서 만난 미영은 서연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줬습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 미영이 놀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분간 머물 곳이 없어서.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사무실에 빈 공간이 하나 있어. 임시로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미영이 선뜻 도움을 제안했습니다. 정말 고마워.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무슨 소리야? 친구 사이에. 미영이 서연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미영의 사무실은 작은 디자인 회사였습니다. 한쪽 구석에 소파와 작은 테이블이 있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당분간 지내도 돼. 샤워는 아래층 헬스장 이용하고. 미영이 친절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미영아, 정말 고마워. 꼭 보답할게. 보답은 무슨? 빨리 일어서는 게 보답이지. 미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은 인터넷으로 법률 상담을 찾아봤습니다. 무료 상담이 가능한 곳을 몇 군데 찾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서연은 법무법인을 찾아갔습니다. 카드 사용과 관련해서 연대 책임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젊은 변호사가 서연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명의자가 아닌 상태에서 카드를 사용하신 거네요. 네, 시어머니가 맡겨주셔서요.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나요?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서연은 그동안 정리해둔 가계부와 메시지들을 보여줬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 보이네요. 연대 책임은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변호사의 말에 서연은 조금 안도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독립적인 계좌를 만드시고 모든 거래를 기록으로 남기세요. 변호사가 조언해 줬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온 서연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 오후 서연은 은행에 가서 새로운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완전히 본인 명의의 계좌였습니다. 앞으로는 이 계좌로만 모든 거래를 하겠습니다. 서연이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며칠 후 미영이 서연에게 일자리를 소개해줬습니다. 우리 회사 일이 많아졌어. 단기 계약이지만 어때? 정말 뭐든지 할게. 서연이 기뻐하며 대답했습니다. 디자인 작업 보조하고 자료 정리하는 일이야. 고마워, 미영아. 일을 시작한 첫날, 서연은 오랜만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비록 작은 일이지만 자신의 노력으로 번 돈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연아,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야?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잘 지내고 있어요. 서연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다 용서해 줄게. 감사하지만 괜찮아요. 네가 혼자 뭘 할 수 있다고 그래.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해보고 있어요.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후회해도 늦어. 시어머니가 일방적으로 통화를 끊었습니다. 서연은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깊이 숨을 쉬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의 통제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무섭기도 했지만 동시에 자유로웠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미영의 사무실에서 점점 안정적인 생활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오늘 작업 정말 빨랐네. 미영이 서연의 작업물을 보며 칭찬했습니다. 예전에 하던 일이라 익숙해요. 서연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일에 집중하고 있으면 복잡한 생각들이 사라져서 좋았습니다. 다음 주부터 정규직 제안하려고 하는데 어때? 미영의 제안에 서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응. 사장님도 내 일 솜씨 마음에 들어 하셔. 고마워요, 미영 언니. 서연이 감격하며 미영을 껴안았습니다. 그날 오후 서연은 법무법인에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전에 상담했던 변호사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일자리도 구했고요. 서연이 밝게 대답했습니다. 카드 문제는 어떻게 됐나요? 시댁에서 더 이상 연락이 안 와요. 다행이네요. 혹시 다른 문제는 없고요? 변호사가 확인했습니다. 없는 것 같아요. 제 계좌로만 거래하고 있거든요. 잘하셨네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주말 서연은 작은 원룸을 구하러 다녔습니다. 미영의 도움을 계속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여기 어때? 깔끔하고 역에서도 가까워. 부동산 중개인이 방을 보여줬습니다. 작지만 깨끗한 방이었습니다. 보증금이 조금 부담스럽긴 하네요. 서연이 고민하며 말했습니다. 월세를 조금 더 내시면 보증금을 줄일 수 있어요. 중개인이 제안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주세요. 서연이 결정했습니다. 이사 준비를 하면서 서연은 자신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예전 같으면 시어머니의 허락을 구했을 텐데 이제는 혼자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내 집이 생기는구나. 서연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사 당일 미영이 도와주러 왔습니다. 짐이 생각보다 많지 않네. 미영이 작은 박스 몇 개를 옮기며 말했습니다. 시댁에 두고 온 게 대부분이에요. 나중에 찾으러 가야겠다. 아니에요. 그냥 두고 올게요.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과거와 완전히 정리하려고? 네. 새로 시작하고 싶어요. 새집 첫날 밤 서연은 바닥에 이불을 깔고 누웠습니다. 가구도 없고 텅 비어 있었지만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서연아, 나 재훈이야. 민석의 사촌형 목소리였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서연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이모가 너 찾더라. 연락처 알려달라고. 안 알려주세요. 서연아,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은 이런 식으로 안 해요.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모도 후회하고 계셔. 후회는 제가 하는 거예요. 서연이 통화를 끊었습니다. 며칠 후 서연은 자신만의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마시고 출근해서 일하고 저녁에는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단순하지만 평온한 일상이었습니다. 서연아, 표정이 많이 밝아졌네. 미영이 점심시간에 말했습니다. 그런가요? 응. 처음 왔을 때랑 완전히 달라. 마음이 편해져서 그런 것 같아요. 서연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은 통장 정리를 했습니다. 한 달 동안 모은 돈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이렇게 돈이 모이는구나. 서연이 뿌듯해했습니다. 예전에는 번 돈이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는데 이제는 하나하나 다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오랜만에 깊이 잠들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통제하지 않는 평온한 밤이었습니다. 평온한 생활이 2달째 이어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서연은 아침에 일어나 평소처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서연 씨, 서민지 어머니시죠? 낯선 목소리였습니다.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아이 담임 선생님입니다. 민지가 학교에서 쓰러져서 병원으로 갔어요. 서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금 어느 병원이에요? 한양병원 응급실이에요. 빨리 오세요. 서연은 급히 옷을 갈아입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에서 민지를 찾았을 때 아이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민지야, 괜찮아? 서연이 아이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엄마, 머리가 아팠어. 민지가 약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서민지 어머니세요? 의사가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네, 그런데 아이가 어떻게 된 건가요? 일단 응급처치는 끝났는데 정밀 검사가 필요해 보여요. 의사의 말에 서연의 불안이 커졌습니다. 무슨 검사요? CT와 혈액 검사 등을 해봐야겠어요. 심각한 건가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일단 검사를 해본 후에 말씀드릴게요.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서연은 민지 곁에서 한시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엄마, 무서워. 민지가 서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어. 서연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2시간 후 의사가 검사 결과를 들고 왔습니다. 다행히 큰 이상은 없어요. 하지만 계속 관찰이 필요해 보입니다. 계속 관찰이요? 정기적인 검진과 치료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치료비는 얼마나 될까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보험 적용이 되니까 크게 부담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서연은 민지를 재우고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라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서연아, 나야.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민지가 병원 갔다며? 보험 연결돼 있어서 알림이 왔어. 서연이 깜빡했던 부분이었습니다. 큰일 아니에요. 검사 받고 왔어요. 병원비는 어쩔 거야? 시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대요. 그래도 치료받으려면 돈이 많이 들 텐데.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다른 의도가 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혼자서 뭘 어떻게 해? 우리가 도와줄게. 아니에요. 필요 없어요. 서연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민지 생각해서라도 도움 받아야지. 민지는 제가 책임질게요. 그래도 할머니인데. 시어머니가 계속 설득하려 했습니다. 다시 연락하지 마세요. 서연이 통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서연은 회사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민지 때문에 당분간 일찍 퇴근해야 할 것 같아요. 물론이지. 아이가 우선이야. 미영이 이해해줬습니다. 수입이 줄어들까봐 걱정돼요. 그건 걱정하지 마. 재택근무도 가능하니까. 미영의 배려에 서연이 고마워했습니다. 그날 오후 서연은 민지와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정기 검진 일정을 잡아드릴게요. 간호사가 차트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와야 해요? 처음에는 2주에 한 번, 나중에는 한 달에 한 번이요. 서연이 달력을 보며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회사 일과 병원 일정을 맞추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민지를 재운 후 서연은 가계부를 정리했습니다. 병원비와 교통비 등 추가 지출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해내야지. 서연이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일주일 후 서연은 민지와 함께 병원에 정기 검진을 받으러 갔습니다. 민지 상태는 안정적이에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어 보여요. 의사가 검사 결과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치료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약물 치료와 정기 검진이면 충분해요. 치료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개인차가 있지만 보통 6개월 정도 보시면 돼요. 의사의 설명을 들으며 서연은 마음이 놓였습니다. 병원 수납처에서 계산을 하는데 생각보다 금액이 적었습니다. 혹시 지원제도 같은 게 있나요? 수납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의료비 지원이 가능해요. 상담실에 문의해 보세요. 상담실에서 만난 사회복지사가 친절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한부모 가정 의료비 지원 대상에 해당하시네요. 정말요? 서연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네. 서류만 준비해서 신청하시면 돼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사회복지사가 목록을 적어줬습니다. 그날 오후 서연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러 구청에 갔습니다. 한부모 가정 지원 신청하러 왔어요. 담당 공무원이 서연의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의료비 지원뿐만 아니라 양육비 지원도 가능해요. 양육비 지원도 있어요? 네. 소득 기준에 맞으시면 신청 가능합니다. 서연이 몰랐던 여러 제도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서연은 홀가분함을 느꼈습니다. 혼자서도 아이를 키울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서연에게 시어머니가 전화했습니다. 서연아, 생각해봤는데 우리가 민지 치료비 다 대줄게. 아니에요. 제도 지원받기로 했어요. 서연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제도 지원이 뭐야? 그런 걸로 얼마나 나와? 충분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도 우리가 도와주는 게 조건 있으시죠? 서연이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조건이 뭔데? 가족끼리. 이제 가족 아니에요. 서연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민지 생각해서라도. 민지는 제가 잘 키울게요. 서연이 통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주 법무법인을 다시 찾아간 서연은 변호사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시댁에서 계속 연락이 와요. 어떤 내용인가요? 아이 문제를 빌미로 다시 개입하려고 해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적으로 차단할 수 있어요. 어떻게요? 접근금지 신청을 할 수 있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며 설명했습니다. 그동안의 연락 기록이 있으시죠? 네, 다 저장해뒀어요. 서연이 휴대전화를 보여줬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요. 일주일 후 접근금지 결정이 나왔습니다.
시댁에서는 더 이상 서연에게 직접 연락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자유로워졌네요. 변호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서연이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은 민지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했습니다. 민지야, 이제 엄마랑 단둘이 살 건데 괜찮겠어? 네, 좋아요. 엄마가 더 많이 웃어요. 민지의 대답에 서연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오랜만에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는 진정한 자유였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민지와 함께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새 집은 어때요? 민지가 이사 상자를 정리하며 물었습니다. 넓고 좋아. 민지 방도 따로 있고. 서연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인정받아 안정적인 수입이 생겼고 민지의 건강도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서연아, 이사 축하해. 미영이 화분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고마워, 미영 언니. 정말 많이 도와줘서. 무슨 소리야? 네가 열심히 한 거지. 미영이 서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새 집은 학교에서도 가깝고 병원에서도 멀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완전히 서연 명의로 계약한 첫 번째 집이었습니다. 민지야, 여기서 새로 시작하는 거야. 네, 엄마. 민지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은 민지를 재우고 혼자 거실에 앉았습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오히려 더 단단해진 기분이었습니다. 휴대전화를 보니 새로운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미영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내일 회사에서 축하 파티 준비했어. 깜짝 선물도 있어. 서연이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고마워. 내일 봐. 다음 날 회사에 가니 동료들이 모여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연 씨, 승진 축하드려요. 사장이 꽃다발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승진이요? 서연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팀장으로 승진하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1년 전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던 것을 생각하면 꿈 같았습니다. 점심시간에 미영과 함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많이 변했다. 미영이 서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떻게요? 전에는 항상 눈치 보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당당해 보여. 그런가요? 서연이 웃었습니다. 응,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 그날 오후 서연은 민지를 데리러 학교에 갔습니다. 엄마, 오늘 선생님이 칭찬해 줬어요. 민지가 기뻐하며 뛰어왔습니다. 뭘로? 그림 그리기 시간에 우리 가족 그렸는데 제일 예쁘다고 해요. 민지가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그림에는 서연과 민지 둘만 그려져 있었습니다. 둘 다 밝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예쁘게 그렸네. 서연이 민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엄마, 우리 행복하죠? 민지가 순수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아주 많이. 서연이 민지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새 집에서 첫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간단한 메뉴였지만 마음만은 풍성했습니다. 민지야, 내일부터 새 학교 가는 거 긴장돼? 조금이요. 그런데 괜찮아요. 민지가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새 친구들 많이 사귀고 즐겁게 다니자. 네, 엄마. 저녁을 먹고 난 후 서연은 베란다에 나가 밤 공기를 마셨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1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평온한 밤이었습니다.
그때 휴대전화에 알림이 왔습니다. 통장 입금 알림이었습니다. 첫 팀장 월급이었습니다. 서연은 통장을 확인하며 뿌듯해했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노력으로 이룬 결과였습니다. 그날 밤 민지를 재우고 서연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습니다. 오늘 새 집에서의 첫날. 모든 것이 새롭고 설렌다. 1년 전 그 힘들었던 시간들이 지금은 오히려 고마웠다. 그때 포기하지 않았기에 지금의 나와 민지가 있는 것 같다. 일기를 쓰고 나니 마음이 더욱 가벼워졌습니다. 서연은 내일을 기대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허락을 구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로운 내일이었습니다. 클로징 멘트. 서연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파혼 소식에 잔치를 벌이던 집안이 5분 만에 모든 카드를 정지시키며 시작된 지옥 같은 나날들. 하지만 서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통제와 조건부 사랑이 진짜 사랑보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서연처럼 그 굴레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길을 찾는 일은 결코 쉽지 않지만 분명 가능한 일입니다. 혈연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을 참고 견뎌야 한다는 생각, 누군가의 통제 아래서만 안전하다는 착각에서 벗어날 때 진정한 자유가 시작됩니다. 서연이 마지막에 얻은 것은 큰 부나 명예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자신과 아이를 지킬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여러분 곁에도 서연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이 있다면 작은 관심과 따뜻한 말 한마디가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